네, 어쨌든 이제 바로 웨비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웨비나 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못 보셨죠? 그게 또 딱 그 직장 딱 출근하는 시간대여가지고 그 오후 시간에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들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그냥 전체를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브랜디드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브랜디드 컨텐츠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새 유튜브도 그렇고 뭐 뒷광고다 해가지고 이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광고를 그러니까 어디서 받았는지 표기를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마치 유튜브에서도 뭐 유료 광고 포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 보시면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이제는 이 게시물이 어떤 그 이제 협찬을 받은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본격적으로 되게 소개를 했었어요. 웨비나가 뭔가요 하시는데 그게 약간 컨퍼런스 같이 온라인 컨퍼런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연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초청한 연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주제의 행사 온라인 이벤트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질문 답변 드리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다 끝나고 답변을 한 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스타그램의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위치 태그 하는 데 있잖아요. 위치 태그에다가 어떤 식으로 뜨냐면은 페이드 파트너십 위드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니까 유료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게 이렇게 아예 뜨고요. 그거가 이제 뭐 한글로는 뭐뭐와 함께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달려서 이게 그냥 내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들이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여기 이 파트너랑 함께 한다라는 거를 아예 이제 위치 태그 들어가는 윗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왜 여기서 이제 인스타gram 적극적으로 밀려고 하냐면은 이제 사실 인스타그램이 여기서 취하는 이득은 없잖아요. 인플루언서랑 이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광고비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이득은 없는데 이거를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밀고 나가려고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그 게시물들을 비즈니스 파트너 태그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그를 걸면은 이게 이 판매자들은 이 게시물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게시물들의 인사이트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은 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수업 완강 안 하신 분들은 완강을 하세요. 어쨌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게시물 밑에 보면 인사이트 보기에서 이 게시물이 그냥 단순히 좋아요 수 댓글 수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몇 명이 이 웹사이트로 들어왔는지 뭐 몇 번 클릭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 태그를 하면은 판매자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판매자가 그걸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 또 광고로 때릴 수가 있어요. 광고를 돌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돈 썼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게 얼마큼 좋아요가 받았고 어디서 사람들이 유입이 됐고 뭐 얼마큼 웹사이트를 클릭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판매자들도 볼 수가 있고 이걸 또 광고로 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이제 좋은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디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이디어스라고 그 핸드메이드 작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거를 되게 좀 빠르게 해서 되게 성과를 봤다라고 해서 이제 대표님이 나와서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아이디어스가 약간 11번가나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처럼 그렇게 플랫폼이에요. 여러 셀러들이 들어와서 자기 작가들이 자기 작품도 판매하고 막 이런 데인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셀러들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분들한테 이거를 시킨 거예요. 게시물을 이제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파트너 이 아이디어스를 태그를 걸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걸게 해서 요거를 아이디어스가 받아서 광고를 때린 거예요. 아이디어스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앱 설치 수가 23% 높아졌고 비용도 19% 절감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단독으로 광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디어스가 직접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들이나 그 셀러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거를 이제 이 비즈니스 파트너 태그를 하면은 우리 아이디어스도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이제 병행을 해나가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계속 거기 외에도 뭐 야나두라든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서 광고를 제작하는 것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저희 카페에도 요약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브랜디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되게 상세하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캡처 다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그로우 커넥트 카페에 이거 라방 다 끝난 다음에 오셔서 한번 봐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는 요런 방향으로 흐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여러분 한 장 올리고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전 세계 평균적으로 이제 한 장 올리고 200만 원 번다라고 이제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 시장이 특히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인플루언서랑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랑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내가 내 콘텐츠 열심히 만들어서 막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잘 데려다가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소개시키게끔 하는 거. 수업에서 다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걸 아마 판매하시는 분들 실제로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수업에서 듣고 나서도 판매하시는 분들 직접 인플루언서 찾아본 적 없으시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는 이제 판매자가 어떻게 인플루언서를 데리고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우리를 홍보해주는 컨텐츠를 잘 만들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지고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이제는 팔로우 수, 좋아요 수가 아니라 어떻게 그 브랜드를 잘 나타내줄 건지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드는 역량들이 되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분도 민스코라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나오셨어요. 유튜버도 하고 계시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신데 이제 이분도 여러 몇몇 브랜드랑 이렇게 화장품을 홍보해주는 그런 영상 리뷰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드시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수익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려면은 개인들은 이제는 그냥 자기 일상 잘 어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기가 크리에이터로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얼만큼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또 잘 멋지게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팔로우 수, 좋아요 수가 막 높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무조건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브랜드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로우 수, 좋아요 수 높여야지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들이 그 브랜드들을 얼마큼 잘 소개해주는가가 인플루언서들을 선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을 쓰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냥 인플루언서랑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 거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는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이게 더 니즈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뭔가 판매하시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내 계정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플루언서들한테 내 제품을 협찬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수업에서도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이 인스타그램이 이제 발표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기존 광고보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2배 많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피드에 막 나오는 광고보다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광고를 더 선호한다고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광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인플루언서 그 비즈니스 파트너 태그를 해가지고 좀 말이 막 헷갈리죠? 그 태그를 어쨌든 쓰면은 그걸 또 광고로 때릴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그렇지 않은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든 광고보다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준 광고를 했을 때 브랜드 선호도 지표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자꾸 광고를 만들게 해라. 그리고 그거를 브랜드들은 돈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 광고를 노출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어떤 데가 나왔냐면은 이런 인플루언서들 매칭해주는 이제 회사 레페리라는 회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사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뭐 A/B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뭐였냐면은 그 아이디어스 대표님 얘기가 제일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거 왜 이렇게, 여러분 이거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효과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됐나요? 네, 효과가 막 왔다 갔다 막 블러가 되네요. 너무 가깝나요?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부연 설명 없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카롱 셀러들 있잖아요. 이런 그 디저트를 판매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요거를 처음에 제안을 해서, 마카롱 같은 뭐 올드 스위츠라는 계정에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광고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줬었고, 그 광고를 보면은 보고 나서 좀 피드백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만든 광고도 하고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준 광고도 같이 때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형식으로 계속 광고를 하면은, 동일한 소재면은 아무래도 효율이 저하된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지루해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작가님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풀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이 자기가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열심히 인스타에 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셀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데려다가 더 앞으로도 이제 활용할 생각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크리에이터를 선정할 때는 팔로워 수보다는 브랜드와 핏이 맞는지, 제가 이거 수업에서 되게 많이 강조드렸었잖아요. 그냥 막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막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브랜드와 이게 맞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광고를 만들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도 이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막 같은 거, 뭐 이런 자막의 중요성,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였어요. 결국은 뭔가 뭘 할 때, 너무 부담스럽나요? 너무 가깝네요. 죄송해요. 좀 이제 낫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라면은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리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 내 일상도 올리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숙제가 뭐냐면은, 이제 일단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수업에도 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만한 인플루언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숙제는 아닌데, 사실 업로드까지 해서 이 비즈니스 태그까지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거는 2주간, 2주도 너무 짧을까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랑 뭔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 한 달 정도 드려야 될까요? 한 달 정도, 한 달 이내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실제로 어떤 브랜드한테 협찬할지, 어떤 크리에이터들, 어떤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할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DM을 보내서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대행 업체를 찾으셔서 해보시거나 하셔서 우리 제품을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태그를 한번 받아서 이렇게 후기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잘 소개하는, 그러니까 리뷰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 리뷰예요. 개인들은 본인이 써본 제품이나 써본 서비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소개하는, 리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결국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개인 브랜딩도 있고 뭔가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협찬을 받아서 수익화하는 것까지 가시는 게 사실은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궁극적인 또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수익화까지 가는 거. 근데 수익화까지 가는 게 이제는 그냥 팔로우 수, 좋아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역량들, 이걸 어떻게,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어떻게 잘 표현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판매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제품, 자기 서비스를 잘 이거를 고객들이 반응하게끔 하는 리뷰를 직접 스스로 후기를 만들어 보시고, 개인들은 자기가 썼던 제품이나 써봤던 서비스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숙제예요. 이번 주 숙제는 요거 숙제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그냥 정말 쓰레기같이 아무거나 막 대충 해서 리뷰하지 마시고 그 의미 없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서 대충 올리는 게 제가 원하는 숙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하셨을 때 진짜 그거를 브랜드 담당자, 개인이라면 브랜드 담당자가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이거 우리 브랜드 소개를 맡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거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나 인플루언서들한테 컨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리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어떻게 보면 좋은 샘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요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안 그래도 제품 리뷰식으로 컨텐츠 하려고 하셨다고 하네요. 네. 이제 제가 조금 댓글 읽어볼게요. 라방 저장해서 올려드려요.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좀 망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 삼각대다 하는데 막 지지직거려가지고 제가 그냥 손으로 들고 합니다. 리뷰를 많이 받고 하신다고. 리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뷰 하시는 분들, 계정 컨텐츠 자체가 그냥 리뷰이신 분들은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숙제로 나오는 만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그 후기 퀄리티보다 한 두 배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어떤 어플로 만드시나요? 수업에서 얘기해 드리는데 블로라는 어플, 그러니까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은 뭐 소다나 스노우 이런 어플 쓰신 다음에 이거를 블로라는 어플로 편집하시면 돼요. 가세주님, 이번 주는 예쁜 영상까지 만들어 숙제하겠습니다. 좋아요. 역대급 어렵다고? 왜 매주 숙제가 어렵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숙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면 좀 더 쉬워진 건가요? 너무 어렵나요? 아이고, 어떡해. 웨비나 직접 듣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웨비나는 다시 보기가 안 돼요. 그때 그냥 실시간으로 하고 끝나서 제가 이제 이걸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영상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영상으로 만들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사진으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대신 좀 더 퀄리티를 업시켜라 라는 거. 그걸 만약에 봤을 때 개인이라면 저 사람한테 제가 이제 브랜드 담당자 입장으로서 저 사람한테 내 브랜드 소개시키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판매자라면은 딱 고객이 봤을 때 저거 나도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리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라방은 뷰티 보정 기능 없죠? 있어요. 이거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보여요? 있죠? 이거 제가 올려드린다는데 깜빡했어요.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피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필터 찾았어요. 지금 이 필터가 딱 저한테 맞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PC로 보니까 자꾸 버퍼링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수업하는 사람은 이번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하시는 분은 본인 수업을 어떻게 잘 소개를 할지를 고민해보시면 좋겠죠. 자기가 판매하는 수업, 예를 들어 저는 인스타그램 수업을 어떻게 홍보할지 생각을 할 거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자기가 판매하는 걸 잘 소개하는 방식으로. 저도 이번 주에 책이 출간되는데, 어머 축하드려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책 잘 소개해보세요. 네. 커뮤니티랑 카페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제 프로필 링크에 걸어놨어요. 인스타도 제품 협찬 받아 리뷰 쓰는 것도 협찬 받았다고 표시해야 됐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인데 리뷰는 어떻게 하는 거? 다른 분이 올려준 것처럼 올리는 건가요? 사실 뭐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협찬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협찬을 했을 때 그 협찬을 해준 인플루언서한테 예를 들어 돈도 줬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샘플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DM으로 만약에 이렇게 내 제품 소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좋은 샘플을 보낼 때 내 인스타 링크를 보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고 싶으세요? 어떤 리뷰를 받고 싶으세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란 얘기예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이 올린 것처럼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퀄리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해봐라 라는 얘기죠. 라이브도 어플이 있나요? 아니요, 라이브는 어플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 뷰티 부정 쓰는 방법도 올려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 올려드린다는데 깜빡했네요. 참고할 만한 유명한 리뷰 사이트가 있나요? 아니요, 뭐 유명한 리뷰 사이트가 있지는 않아요. 뭐 물론 레뷰나 뭐 리뷰 쉐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그거는 리뷰를 공유하는 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매칭해주는 플랫폼들이 있긴 한데 리뷰가 잘 되어 있는 걸 모아서 보여주는 곳은 제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정말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 그 해당 주제 해시태그로 한번 검색해 보셔도 돼요.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내가 나랑 유사한 경쟁자들의 인플루언서들 어떻게 광고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좀 보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영상,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숙제가 쉽다고 느껴지시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까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 1회만 하면 되나요? 네, 한 번 하시면 돼요. 오늘 인스타도 노출이 이상한데 저만 그런가요? 하시는데 뭐 그런 경우 많죠. 네, 인스타그램 버그가 많아서. 네. 정말 어려운 숙제라고. 오, 소희로움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저는 엠마님 수업 듣고 갑자기 노출이 높아져서 그런지 협찬 같은 게 간간히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해요 라고 하시네요. 너무 잘 됐다. 감사합니다. 수업 들었는데 단톡방 있냐고 하시는데 있어요. 단톡방 있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세요. 강의 Q&A에 기재해놨어요. VOD 들으신 분들은. 제 강의 리뷰도 좋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약간 이벤트처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만약에 리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비즈니스 파트너 태그를 걸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또 광고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정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 광고비 제가 부담하고 여러분들 계정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좋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획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안 들리세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요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들 해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웨비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근데 사실 되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들으셔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얼마큼 그 제품을 잘 소개해 주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 핸드크림을 만약에 딱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이 핸드크림을 얼마나 고객들이 구매욕이 자극되게끔 컨텐츠를 잘 뽑아주느냐, 이게 결국 그 크리에이터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방법이 될 거고, 판매자들은 그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찾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에 대해 자꾸 시도하게 되네요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영상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좋죠. 확실히 이제는 영상 컨텐츠들이 사람들이 훨씬 더 눈길을 빠르게 사로잡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벌써 30분이 됐네요. 오늘 30분 동안 라방 진행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제품이 아닌 음식이나 카페 리뷰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쪽으로도 우리가 수익할 수 있잖아요. 음식 쪽이나 카페 쪽으로도. 저는 카페 리뷰를 하잖아요. 제가 약간 카페 리뷰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냥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 컨텐츠에 올리면은 진짜 DM 많이 와요. 그 카페에 와서 해달라. 그래서 안 가죠. 너무 멀고. 네. 쌀이 질러.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숙제는 또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라방도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밤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질문 하나 받고 갈게요. 아, 선생님 입술 색깔 너무 예뻐서 감사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립스틱 있어요. 그 아임 미미의 그 캐시미어 립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제가 그 색깔별로 다 샀거든요. 그거예요. 그것 중에 어떤 컬러 하나 지금 바른 거예요. 또 질문이 숙제 한 달 기간 주시나요 하셨는데 숙제는 원래 일주일 내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에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판매자인데 내가 인플루언서를 직접 섭외해서 걔한테 컨텐츠까지 받아보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 드릴게요. 근데 이번 주 내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후기 만들어줘 라고 어떻게 보면 좋은 샘플을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네. 라방 할 때 제품만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엠마쌤처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보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이 그냥 손만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손만 막 계속. 그럼 되게 재미없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라방은 저는 직접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은 라방 여기까지 30분 딱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질문 답변 다 못 해드린 거는 다음 라방에서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꼭 숙제하세요. 아시겠죠? 꼭 숙제해주세요. 카페에 또 숙제 관련해서 공지 드릴게요. 굿밤 되세요.